네, 서울시대 면세점 제허가를 둘러싼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김병혁 면세점 인재개발연구소 소장 그리고 노은지 경제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면세점 특허권의 의미 또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면세점이란 어떤 곳인지 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소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세금을 이제 국가에서 징수합니다. 근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입 물품에 관세나 부가세 같은 간접세를 국가가 징수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 민간 기업에게 맡겨주는데 그 민간 기업에 일정 기간 맡겨두는 때 허가 내주는 거 자체를 우리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0년마다 한 번씩 특허권을 내줘서 재갱신했는데 네. 요 근래는 법이 바뀌어서 5년마다 재갱신했고요. 그리고 올해 2015년 11월에 면세점 특허권 재허가 심사 기준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는 보세구역 관리 역량이 300점, 그다음에 경영 능력이 250점, 주변지 관광 인프라 150점, 그다음 중소기업 제품 활용한 사회 발전 공헌도 150점, 그다음에 사역 환원 150점에서 총 1000점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제허가를 둘러싸고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긴 불황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내 면세점 사업만큼은 이 중국인 관광객의 힘을 입어서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면세점 사업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업권을 이제 황금 티켓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씀씀이가 큰 유커들을 잡아야지 기업들이 이 불황을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이 면세점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경쟁이 과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200만 명이 안 됐던 유커의 수는 지난해 613만 명으로 급증을 했고요. 올해는 7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70% 이상이 한국 방문의 이유를 이 쇼핑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네, 이 면세점 제허가권을 따내지 못하면서 이제 워커힐이 문을 닫게 되는데 이 5년 만에 이렇게 재심사를 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면세점은 특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정 기간 0.05%의 수수료만 내고 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존 사업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시 재갱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허 상업인 관계로 경쟁 업체가 진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기업 한두 곳에서 네. 독점적으로 특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10년마다 한 번씩 재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5년으로 단축하게 계기가 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새로 진입을 하게 돼서 대규모로 신규 투자를 했는데 5년 만에 이게 또 박탈당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보면 작년 10월에 기존 잠실의 롯데월드에서 지금의 자리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 무려 3천억 원을 썼다고 이제 롯데그룹 네. 측은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허가 실패 책임을 지고 이용균 롯데면세점 대표가 연말에 좀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고요. SK의 그 워커힐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확장 공사를 했는데 그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권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네. 연 매출이 이제 날아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공간 지금 확장 공사하고 이제 잘 정비해 놓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네. 문제가 되고 또 이 어마어마한 재고 그리고 직원들의 고용 승계 같은 문제도 부담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네, 이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다 보면은 기업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좀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데 잠실이나 워커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위해서 약 3천억, 1천억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세점이라는 곳은 물건을 구입할 때 직접 구입해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커힐은 최대 지금 2번 더 연장해서 5월까지 그다음에 잠실점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재고를 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게 네. 바로 총 2천억 정도가 되는데 근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출고를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네.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한 그 물품에 대해서
그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5년간 시한부로 운영이 되면은 혹시나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투자를 조금 적게 한다라든지 좀 우리 면세사업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혹시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면세점은 초기 비용이 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와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요.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이 면세점은 백화점과 달리 물건을 전부 다 사서 그거를 파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진이나 AK 그리고 이랜드 등은 도중에 경영이 악화돼서 이 특허권을 반납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5년 시한부 특허가 계속이 되면 이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 이제 면세점에 뛰어든 신규 기업들도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다른 기업의 면세 그 사업권을 빼앗았지만 5년 뒤에는 또 뺏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또 이런 난리를 겪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불안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기업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국가 간의 경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국가 경쟁력의 실추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한국 면세 산업의 이제 지난해 매출을 보면 8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면세 시장의 12%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 10개가 팔렸다면 그중에 하나는 한국 면세점에서 산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5년 시한부 특허로서는 고용과 투자가 아까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면세점의 황금알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고요. 그리고 해외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짧은 특허 기간 때문에 시내 면세점에 입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제 신규 시내 면세점에서 이 해외 브랜드 유치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면세점 5곳이 더 생기는데요. 이런 지각 대변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면세점들이 명품점 유치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명품 브랜드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부족으로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현재 면세점이 거리 가까운 거리에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중복 투자의 우려가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용 손실 부분도 굉장히 좀 커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로 예약하자면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된다면 이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5년마다 브랜드들이 다시 입점하고 퇴점하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을 초기에는 좀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상 면세점은 5년 계약직으로 봐도 무난한데요. 네. 면세점 직원은 크게 보면은 면세점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영 사원과 브랜드에서 파견된 파견 직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면세점 직영 사원들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잠실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소공점이나 코엑스 등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네. 워커힐 같은 경우는 지금 워커힐 말고는 다른 데 전환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런데 브랜드 파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워커힐이 만약에 폐점되고 나서 다른 면세점에서 같은 브랜드가 개점된다라면은 고용이 승계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5년마다 이게 10년마다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두산과 신세계 쪽에 고용 승계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 5년마다의 기한을 꼭 둬야 될까, 좀 늘리는 것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처음에 원래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다가 네. 5년으로 바뀐 계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8조 3천억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면세점. 그런데 0.05% 특허 수수료가 약 4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업이익률로 볼 때 8조 3천억 중에서 대략 우리가 영업이익률로 볼 때 5천억 정도가 이익이 남는데 네. 거기서 국가에 징수하는 게 4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부 대기업에 너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10년을 뒀는데 네네.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의 영속성 처음에 면세점은 굉장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보통 3, 4년을 가야 되는데 이익을 내자마자 바로 또 이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이게 10년으로 돌리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네. 현재의 제도에서
기존 사업자에게 5년에 한 번 더 그 사업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먼저 부여하고 난 뒤에 10년 뒤에 다시 경쟁 체제를 한다든가 이런 보완 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이 부작용이 좀 심하다면은 기간을 다시 좀 늘린다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5년의 기간을 그대로 두되 뭔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노 기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유커들이 지금 큰 손으로 전 세계에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면세점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하이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의 문을 열었고 또 이제 수입 관세를 잇따라 내려서 자국 내 명품 가격을 또 낮추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이제 대규모 시내 면세점을 이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이제 이런 면세 사업을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런 거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커들을 주변 나라나 아니면 중국 네. 안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좀 어느 정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면세 사업 전반이 또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 면세점을 유통산업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면세점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관광 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면세점 유통에 너무 쇼핑 관광 쪽으로 많이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그 심의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변 관광 인프라가 150점인데 이거를 좀 늘려서 주변의 관광 인프라와 좀 많이 연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지에는 서울 시내 도심지에는 일본처럼 미니 면세점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게 주고 대기업에게는 관광 인프라가 가능한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10년간 허가를 주는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면세점 특혜 시비가 나오는 이유가 특허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0.05%인데 이거를 좀 대폭 상향하던가 아니면은 특혜 수수료만 가지고 경쟁 입찰을 하든가 하는 그런 보완점을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면세점 업계에서 저희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을 보완해서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지금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시나 동의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업의 영속성, 그다음에 직원의 고용 안정성, 그리고 투자 대비, 손실 대비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최소한 10년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주변 나라에서도 일본 등에서 10년 허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 하이난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뒤지지 않으려면은 아무래도 10년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혁 소장 그리고 노은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